전국의 계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초등임용고시의 가장 확실한 선택, 다시 돌아온 쿠키넷의 한큐 강의 2025학년도 초등임용고시 11월 9일날 치러졌던 실전고사 해설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정규 강의는 끝났고요. 정규 강의는 아닌데 여러분이 시험 끝나시고 답 궁금하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테스트 레포트도 기다리고 계시죠. 그 테스트 레포트를 받고 참고하실 수 있고, 테스트 레포트, 그러니까 채점 서비스 신청 못하신 분도 있으니까 해설 강의 해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우리 쿠키넷에서는 현재 우리 선생님들께 테스트 레포트, 그러니까 1차 전공 교육과정 A, B 시험 성적표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채점 중이에요. 꼼꼼하고 아주 세심하게 준비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게요. 지난 토요일 날 시험이 있었고요. 토요일 날 6시에 접수 마감을 하고 채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요일까지 전 직원이 출근해서 열심히 채점 및 해설 강의 준비했고요. 자, 월요일 날부터 국어과 촬영 바로 시작했어요. 촬영 시작할 때는 낮이었는데 잠시 나가니까 깜깜하고, 잠시 나가보니까 해가 다시 떴어요. 이 시기가요, 여러분, 임용 강사들이 꼭꼭 숨어라 숨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적표를 기다리시듯이 임용 강사들도 성적표를 받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시기가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실 수도 있어요. 한두 달이나 두세 달만 버티면 내가 강조한 거 많이 안 나오고 그 결과가 시원치 않더라도 올해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을 한두 달 있으면 내년도 교재에 고스란히 넣어서 내년에 이제 작년에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강의하는 그 시기까지가 이제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초등임용고시 수험생이 몇 명인데 채점 가이드라인이 무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해설해드리는 이 강의는요, 정규 강의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의 마지막 책임이자 여러분께 받는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1년 동안 강의한 100%가 다 시험에 나왔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개강할 때 여러분을 처음 만났던 그 시작, 그리고 오늘의 끝, 이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 신념이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기출분석 타겟팅을 뼈대로 해서 1년 내내 여러분께 강조하고 출제 예상했던 그 내용들이 올해 6회차 모의고사로 진행했던 그러한 출제 형식과 그 출제 내용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얼마나 다루어졌었던가, 여러분도 우리 쿠키넷을 평가하시라, 성적표를 주시라 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해설 강의 보시고 과연 초등임용고시 1타 강사의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러분도 냉철하게 한번 성적을 매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순서로 따지자면 지금 총평 강의를 먼저 할 건데요. 모든 교과의 문항 해설을 다 마쳤어요. 자, 녹화를 끝냈고, 자, 마지막으로 총평 강의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총평을 제가 간단히 해드릴게요. 올해 시험에서 교육과정 원문에서 너무 많은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 비율 그래프에 우리가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교육과정 원문이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파악했었죠. 보세요. 28%예요. 28%. 자, 교과별로 보면요. 28% 정말 많아요. 국어과에서 3점 나왔고요. 영어과 1점, 음악과 2점 나왔어요. 국어과의 3점도 이례적인데 음악과도 원래는 1점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거거든요. 그런데 2점 나왔고요. 그리고 사회과 1점, 바슬질 3점, 실과 1점, 미술 1점, 총론창체, 당연히 교육과정 원문 3점인데 남아있는 과학과와 체육과에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과학과 3점, 체육과 4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28%가 됩니다. 이게 많은지 적은지 잘 감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근 2025학년도 외에 한 3년치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2024학년도 교육과정 원문 15%였어요. 2023학년도가 13%거든요. 그 전년도 2022학년도는 13%입니다. 13%에서 15%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 28%나 출제되었습니다. 시기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가 아주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육과정 개정의 과도기와 비교해 봤을 때에도 이 교육과정 원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았다라고 하는 게 2025학년도 시험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총평을 하자면 두 번째 특징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 이런 문제가 정말 많았어요. 자,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기출문제를 활용한 유형이 아주 많았어요. 출제 유형 측면에서 조금 나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기출을 재활용했다, 재탕했다, 이러한 느낌이 드는 문제도 있고요. 또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조금 좋게 해석하면 우리가 기출 분석 타겟팅을 잘했다, 그래서 아주 익숙하고 쉽게 풀 수 있었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자, 사실 우리 쿠키넷 모의고사에서 강조하고 출제됐던 게 너무 많아요. 매칭된 게 너무 많은데, 하지만 여러분께 자랑하려고 이 해설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차분히 잠시 뒤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 적중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평 세 번째는요, 아마추어 같은 문제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은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버려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과학과에 감염병의 특성과 면역 반응을 정답으로 쓰는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여러분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너무한 문제, 너무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총문창체 문제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이게 몇 개 쓰는 건가, 2세트 쓰는 건가, 1세트 쓰는 건가, 조금 불분명한, 그러니까 구성 측면에서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도덕과 같은 경우에는 칸트에 대한 문제를 냈는데 그 칸트에 대한 문제를 하나는 방가로 1번에 내고 나머지 하나는 방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으로 내고, 괜히 그거를 쪼갤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내기도 하고, 그리고 칸트 내용 중에 두 번째는 너무나 지엽적인 곳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육속 과정 절차에 특정 단계명을 쓰는 문제는 조금 성의 없지 않나? 라는, 문제를 내다 말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아마추어 같은 문제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물론 좋은 문제들도 정말 많죠.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에 각각 대문이 되는 국어과 문제 3문제 모두 괜찮았고요. 수학과 문제 또한 아주 난해하게 꼬은 거가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초등학교 수업 장면이고, 그리고 위계적으로 잘 연결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딱 꼭 필요한 거, 수험생들이 이걸 알아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것을 물었던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총평 네 번째는요, 킬러 문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과별로 소개해드리면, 자, 국어과에서는 쓰기에 정의적 요인, 평가 유의점을 쓰는 문제가 아주 어려웠고요. 그리고 영어과에서는 shared reading을 정답으로 쓰는 문제가 킬러 문항이었고, 그리고 음악과에서 킬러 문항이 있었어요. 자, 보태평의 시작 부분을 박, 축, 절고라고 하는 이 악기 이름을 넣어서 설명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덕과에서는 아까 제가 칸트 이야기하고 지엽적인 내용이라고 했는데 습관화, 자, 이것을 정답으로 쓰는 문제를 출제했는데 문제를 내담한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뭔가 더 힌트를 주거나 아니면 이게 진짜 칸트를 대표하는 키워드인가 라고 다시 한번 타당성을 생각해 봤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조금 안 좋은 문제이면서도 정답률이 낮은 문제라고 예상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수학과에서는 평행사변형 만들기에 대한 수능형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과학과는 제가 앞서 완전히 버려야 할 문제다, 당연히 이제 정답률이 매우 낮겠죠. 감염병의 특성과 면역 반응, 틀려도 된다,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라, 총점이 그냥 79점이라고 생각하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4점 모두 교육과정 원문 유형이고 꼼꼼한 암기가 필요한 문제였어요. 킬러 문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이거 다 암기해야 풀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쿠키넷에서는 체육과에 대해서 시종일과 내용체계 플러스 신체활동 예시표 암기하시라, 마인드맵 암기하시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암기했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과이기도 하지 않았을까 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총평 여기까지고요.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공되는 해설 강의는요, 저 혼자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쿠키넷의 모든 식구들이 주말 그리고 밤낮 없이 함께 고생한 결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쿠키넷 SNS에서 알쓸쿠키 쓰시는 우리 쿠키랩 위원이자 작가님은 이제 국어과 문항 분석 막 하시고, 그리고 위스키 위원님은 또 수능형 문제 해설 준비하시고 CG 준비하시고, 그리고 기술과정 전공하신 위원님은 엔트리 블록 코딩 직접 해보고 영상으로도 막 만들어보고, 그리고 편집팀에서는 우리 음악 강론에서 쓰였던 종묘 재래악 영상을 찾아서 준비하고, 자, 모든 문제풀이 강의를 우리 쿠키넷 식구들이 함께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소개해드리는 예시 답안들은 우리 쿠키넷에서 시험 바로 직후에 만든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채점 관점이나 채점의 협의는 채점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에서 소개해드리는 이 예시 답안들은요, 여러분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국어과부터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